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2023년 인문 다큐 영상 공모전을 위한 지역 인문 자원 주제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역 인문 자원을 가지고 인문 다큐를 만드는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2023년 인문 다큐 영상 공모전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지역 인문 자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이를 주제로 우리가 어떤 인문 다큐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문 다큐 영상 공모전의 목적은 인문 다큐라는 콘텐츠의 형식을 통해서 인문 가치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디지털 기술과 지역 고유의 인문 자원들을 접목한 새로운 인문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정리하면 결국은 다큐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의 인문 자원들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문 자원, 지역의 인문 자원, 그리고 인문 다큐라는 개념들이 조금은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인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는데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해서 인문학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인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 또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에 대한 것이 바로 인문이다라고 정리가 된 것이고요. 인문정신 문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문에 기반을 두고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과 유형과 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인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축적된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요. 결국 가장 본질적인 문화의 요소가 바로 인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가 인문 다큐라는 콘텐츠의 형식을 공모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현실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표현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온라인 동영상 미디어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용이 되면서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다큐멘터리의 가치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다큐는 보통 TV, 방송이나 영화에서 주로 활용되는 형식이었는데요. 다양한 온라인 미디어가 확장되면서 다큐멘터리의 소재나 주제도 확장되고 있고 형식과 문법도 다양해지고 있고 또 새로운 영상미를 더한 작품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라는 건 결국은 현실에 기반을 둔 콘텐츠 장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기존의 교육 영상이나 보도 또 예능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진심을 담아내는 콘텐츠의 장르로서 지금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장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문 다큐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에 선착하면서도 또 새로운 형식을 담아낸 다큐의 방식으로 사람들 간의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전하는 콘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인문 다큐란 결국은 인문정신 문화를 담는 영상 콘텐츠라는 새로운 하나의 그릇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역 인문 자원을 소재로 한 다큐들을 이번 공모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도대체 지역 인문 자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세 가지로 지역 인문 자원을 나누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 자원이고 두 번째는 지역 문화고 세 번째는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지역 자원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문화적 활동들의 결과물이 쌓이는 현장이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지역의 축적되어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인문 자원들이 지역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사람들이 있는 다양한 곳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들이 형성되게 마련이지요. 결국 지역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문화가 창발하는 역동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그런 문화들을 다루는 것이 지역 문화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지역에서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 공동체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인문 자원을 활용한 인문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재창조되고 흐르고 있는 다양한 인문정신 문화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역 인문 자원을 활용한 다큐는 지금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산업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가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흐르는 환경이 마련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좀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가치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역의 인문 자원이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경험과 사유의 대상을 찾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로서 매력을 더하는 내용이라고 또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 인문 자원의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 자원은 먼저 지역에 축적된 유무형의 인문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근현대 문화 유산이나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산업 혹은 기술, 또 지역과 관련된 인물이나 작품, 음식, 풍습, 역사와 같이 지역의 대표적인 유무형의 축적된 자원들과 관련된 소재를 담는 것이 바로 지역 자원과 관련된 컨텐츠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문화는 제가 지역에서 창발하는 역동적인 인문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역의 고유의 문화나 도시 재생과 같은 방식으로 전통 문화나 현대 문화가 융합되는 현상, 또 문화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들, 지역의 과거나 현재를 다루고 미래를 다루는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지역의 문화들을 담고 있는 소재들이 지역 문화 콘텐츠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 지역 공동체를 다루는 분야도 있을 텐데요.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 의식이나 세대와 관련된 논의들, 거기에 있는 새로운 계층들, 가족과 미래에 대한 것처럼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공동체의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는 것이 지역 공동체를 담은 주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역 자원은 지금까지 쌓아온 지역의 인문 문화 활동의 유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작품들이 주로 이제 지역의 방송국들에서 방영하는 다큐에서 사례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다루는 사례로는요, TBS가 방영했던 서울스테이 흔적이라는 작품이 역사가 머무는 공간을 기록하는 기행 형태의 다큐멘터리로서 만들어진 바 있고요. 또 OBS라고 하는 지역의 방송에서도 공간 다큐 만남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그 지역의 공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방식의 콘텐츠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명한 다큐들도 있는데요. KNN에서는 문화유산 보고서 천년의 기억이란 작품을 만들었는데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조명하는 쇼폼 형식의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장인들이 쌓아왔던 노력과 가치를 기록하는 작품으로서 또 주목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이제 살아 숨쉬는 다양한 지역의 인문 문화 활동을 담는 지역 문화와 관련된 다큐들이 있는데요. 지역의 생활 문화를 소재로 한 다큐 중에서 광주 MBC가 방영했던 핑크피쉬가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지역의 대표 음식인 홍어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였어요. 또 KBS의 다큐 3일에서는 광장시장 먹자 골목 72시간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지역의 삶의 모습을 담은 다큐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낸 바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문정신 문화의 근간인 지역 사람들의 삶과 고민을 담는 지역 공동체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산 MBC에서는 공간 다큐 그곳, 부산 이박으로 품다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 부산의 다양한 지역들을 테마로 해서 그곳에 있는 그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은 작품으로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MBC 경남에서 방영했던 어른 김장하라는 작품은 진주 한약방 어르신이 김장하를 다룬 작품인데 그 어른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줘서 또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의 사람들의 주목하는 좋은 다큐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공모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공모전은 지역의 인문자원을 활용한 주제로 만드는 인문 다큐 영상 공모전인데요. 그 주제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 자원, 지역 문화, 지역 공동체를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의 형식은 20분에서 30분 내외의 다큐 영상인데요. 저희가 공모 단계에서는 작품의 기획서를 제출해서 평가받는 방식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참가 자격은요. 저희가 개인이나 공동 참여 혹은 신인이나 기성 이렇게 특별하게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나 팀당 1개 작품까지만 출품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대표자가 반드시 성인이어야 된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모 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인데요. 신청서는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1차 심사에서 45편 내외를 선정하게 되고요. 2차 심사에서는 이제 발표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30편의 작품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숫자는 작품의 수준이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 주시고요. 실질적인 제작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이번에 기획안을 통해서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 멘토링을 함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비뿐만 아니라 멘토링을 통해서 좀 의미 있고 좋은 인문 다큐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다른 사항들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문이 있으니까요 그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인문 자원을 활용한 인문 다큐 공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정말 지역에 정말 다양한 문화들이 담겨 있는 좋은 작품들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